시간의 즐거움 TVN 이 인사이트.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도와주는 조력자 참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종의 남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세종의 남자, 세종 때의 재상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명재상, 황희정승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황희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좀 우유부단한 이미지가 강해요.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시녀가 둘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막 울면서 다가옵니다. 아, 영감님, 막 제가 잘못했어요. 아우, 그랬어. 쟤 나쁜 애다 그러지. 네가 오라? 우쭈쭈 우쭈쭈. 근데 이번엔 제가 옵니다. 영감님, 제가 잘못했어요. 듣고 보니 네 말이 옳다 얘. 근데 이제 누가 와서 그랬대잖아. 아, 왜 얘 말도 옳고 제 말도 옳다고 그래요? 그 네 말이 옳으네. 막 그러네. 이게 황희정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유부단하지 않을까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희정승은요,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가 세자로 책봉한 막내 방석이를 죽이고 왕이 될 때 막내 방석이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왕 되는 것도 이 사람은 반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종이 왕이 될 때 적극 반대한 사람이에요. 항상 반대해요. 그러면 세종이 왕이 됐습니다. 결사 반대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쓰고 싶겠냐고. 좌천이 아니라 이건 뭐. 살아있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왕이 딱 됐는데 세종대왕 더 놀라워요. 황희를 등용을 합니다. 이야, 괜찮은 분이셨죠. 적을 낳는. 진짜. 복수하려고 한 거죠. 복수하려고 한 거죠. 지가 이 자식아, 야, 너 임마 우리 아버지하고 나 왕 되는데 너 반대했지 너. 또 복수가 뭔지 보여줄게. 이러셨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등용을 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일을 시키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복수는 안 돼요. 복수죠. 이 조선시대 때 경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하가 왕 공부시키는 거죠. 왕하고 신하가 모여서 학문을 논하다가 그 학문을 가지고 와서 현안에 결부시켜서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어떻게든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공부를 누가 좋아해? 머리 아파서, 허리 아파서, 코가 나와서. 요리조리 피하는. 세종대왕님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경연이었어요. 좌상대가 오늘 일 끝나고 뭐 해요? 전하,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집사람이 커리를 해놔서 빨리 들어오래 제제. 경연 한 판 합시다. 오늘 못 갑니다. 경연하는데 막 질문 던지고 막 숙제도 내줘. 학문이 엄청나요. 예습 복습 안 해가면 죽어요. 막 황희정승 이래다 죽겠는 거야. 그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황희정승.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세종한테 교지가 내려옵니다. 좌상대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그 불효를 3년간 고글한다고 어찌 다시 쓸 수 있겠소. 그만 올라오시오. 복수가 올라와서 나하고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소. 전하, 불효이옵니다. 전하, 그거는 좀 아닌 것. 올라오시오. 강제 송환 왔어요. 딱 왔는데 그 황희한테 세종이 뭐를 먹이냐면 소고기를 먹입니다. 세종이 소고기를 좋아하시죠. 원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소고기를 먹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 치르느라고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 고기 먹고 힘내시오. 자, 보세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세종의 신의 한 수입니다. 상을 치르는 기간엔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풀만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인다는 얘기는 이것으로서 완전히 상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고기를 마주한 황희정승의 모습이 사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희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신이 늙었음에 혹시 병이나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불며 고기를 먹었다. 이때 상치르다가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황희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잡혀 끌려오게 됩니다. 그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황희정승이 평생의 소원이 정년퇴직이에요. 직장 생활 하셨었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 일이 있어서 뭐 결근이나 뭐 좀 해야겠다. 그럼 핑계를 주로 뭘 대죠? 뭐 그냥 집안일 핑계 많이 되죠. 뭐 집안일. 어머님 얘기. 그건 이미 끝났고 세종한테 안 통하죠 집안일 지금. 뭐 안 아내, 통해요. 아내 얘기하고 아이 아내. 얘기하고. 어머니도 안 되는데 아내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만 일하라고 할까요? 아프니까 내 몸 핑계를 대죠. 그렇죠. 예. 아픈 거죠.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밤. 난 이제 죽는다, 곧 죽습니다라고. 당시 황희의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야기셨네요. 이제까지 힘써 종사해 왔사오나 제 귀가 안 들리고요. 앞이 안 보여. 막 뒤 들리지도 않고 지금 앞도 안 보이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이게 다리도 따르지 못해. 이 걸을 때마다 제가 쓰러집니다. 전하. 제가 이제 엎드려 빌게요, 제가 이제 신의 나이 모년에 임박하였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저 좀 잘라주세요. 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때 세종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금하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너 아직 덜 아파. 또 기록 좋은데 왜 그래? 푹 좀 잡을만 하구만. 병 생겼으면 내가 이번엔 약을 줄게. 그러니까 더 하세요. 복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순은. 예, 최고의 그래서 복수네. 사양한 바는 윤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정년퇴직한 나이가 87세입니다. 87세면 대단히 장수한 거고 87세에 정년퇴직하고 그 다음에 세종이 돌아가시거든요. 왕이 죽어야 퇴직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종 때였습니다. 이야. 이런 어떤 그 노동 학대의 피해자는 황희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숙주도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누구였습니까? 집현전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놓는 세종의 싱크탱크 집현전 학자였습니다. 이 집현전 학자들은요 밤새 숙직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잠을 못 잡니다. 마음껏 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왕께서 머무시는 강령전이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언제 날 막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신숙주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깜빡 졸았죠. 그리고 잠깐 눈에서 일어나 보니 어머. 왕이는 옷을 덮어주고 가요.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물론 이것은 훗날 사료로나마 미담으로 남아서 뭐 세종의 어떤 그런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남아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신숙주였다면 저는 정말 완전 후덜덜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빅보스. 아마 이루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종의 풍요로운 경제적 안정,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말 그 당시 공무원분들 많은 고생하셨는데 몸은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막 다리도 막 흔들리고 했지만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편했고 왜냐하면 백성을 위한 일이었잖아요. 정신은 정말 또렷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세종이 꿈꿨던 시대입니다.